흐른다. 맑은 건물이 나온다. 하얀 가래가 나온다. 이러면 배가 좀 차워졌다고 보면 되고, 누런 건물이 나오고 누런 가래가 나온다. 이러면은 배가 좀 더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워졌을 때, 차워졌을 때, 사모행진법에는 실정, 허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성격, 전격, 진법이 다르지만 내경진법은 똑같습니다. 전격 구분 없습니다. 실정, 허정 구분 없습니다. 무조건 맥이 모명만 나오면은 그냥 똑같이 나오면 됩니다. 내경진법은 실정, 허정 구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배는 어디서부터 또 배냐? 사람이 피부 호흡을 하는데 피부 호흡이 한 3%, 2~3% 정도 피부 호흡을 한다고 해요. 한 97% 정도는 이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서 하고 나머지 한 2~3% 정도는 피부 호흡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익숙해져서 모르는데 어릴 때 말이죠. 몸을 물속에 담가 놓으면 숨이 가팠어요. 어릴 때는 그걸 확실히 느꼈는데 지금은 못 느껴요. 나도 못 느끼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숨이 더 가쁜 이유가 피부 호흡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부호흡이 한 2% 내지 3%가 되는데 그 정도 일단 못한다고 보면 2~3%도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부의 모든 병은 폐의 병으로 보면 됩니다. 대장의 병, 폐의 병, 피부의 병, 코의 병 다 하나 뭉뚱그려서 하나 보면 됩니다. 한약에 배는 일신직이라 해도 배는 일신직이를 이 사람 몸 전체의 기운을 주관을 한다. 모든 기는 배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기가 있고 지기가 있잖아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은 공기고요. 땅의 기운은 음식입니다. 공기는 하늘에 있고 음식은 땅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모든 기는 이 배의 기운이다라는 걸 이 하늘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숨만 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숨만 쉬면 뭐 기운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배배 흡입한 천기. 그래서 이걸 저는 천기라 했는데 이건 천기라 되어 있죠. 한의학에서는 천기로 되어 있어요. 맑을 청자 써서 맑은 기운. 공기는 맑은 기운입니다. 그냥 공기입니다. 딴 게 아니고 비위에서 운화한 수곡의 전기. 비위에서 운화했다. 비위는 먹은 거잖아요. 먹어서 만들어진 이거는 수곡의 전기. 이래서 두 개 합쳐서 종기라고 한의학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의학 시험을 나중에 혹시나 칠 기회가 있으면은 100% 시험 문제 나오는 이 종기입니다. 종기가 난 게 아니고 종기가 뭔가 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모든 한의학 시험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기는 딴 게 아니고 이 폐의 천기와 그 다음에 비위의 전기를 합쳐서 종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폐주 호흡지기 해놨는데 같은 말이잖아요. 숨 쉬고 호는 내쉬는 거고 흡은 들이쉬는 거죠. 들숨과 날숨의 기운. 폐는 주관한다. 그 다음 폐주 선발. 지금 참고에 나온 건 한의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폐주 선발인데 선발은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폐주 숙강 해놨죠. 숙강은 끌어들인다는 소리입니다. 끌어들여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곡식을 먹으면은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수곡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폐가 없으면은 몸 구석구석 내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숙강에는 내보내는 이 숙강이라는 거는 수곡 전비를 아래로 산포한다 해놨잖아요. 이래 나눠주는 거예요. 몸에 배분을 하는 건데 이
숨을 못 쉬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발, 숙강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선발과 숙강은 모순 운동이라 해놨죠. 하나는 올리는 거고 하나는 내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폐주, 수도, 통조 해놨는데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안 되겠어요. 그냥 수도란 수액의 운영, 배설의 통로, 물의 흐름의 근원이다. 선발작용으로 땀을 배출하고 숙강작용으로 소변을 만든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생략합시다. 자, 대장 얘기합시다. 맥 우리 설명할 때, 맥 모양 설명할 때 변 설명했죠. 우리 변비 설명했었죠. 변비 중에서 가장 딱딱한 변비가 뭐라 그러죠? 뭐하고 내 비유해라 그랬죠? 가장 딱딱한 거. 성맥하고 비유해라 그랬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변비 딱딱한 변이 나오면 그걸 대장의 기운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대장에서 수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장이 수분이 없었던 이유를 하나 잘 생각해 보시면 돼. 왜 없느냐? 똑같이 물을 마시는데도 변비가 나온단 말이야. 물을 똑같이 먹는데도. 근데 변은 막 그렇게 딱딱한 변이 나와. 그럼 대장에 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 물이 다 신으로 간 겁니다. 뜨거운 신을 일시적으로 꺼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비가 나오면은 소금을 먹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금을 먹으면 실제로 물러집니다, 변이. 요 지금 나오죠. 대장은 회장과 직장으로 구분을 하는데 기능상으로 소화 흡수되고 난 찌꺼기를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장 기능이 이상으로 생체 에너지가 허한 상태가 되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통증을 일으키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대장경의 생체 에너지가 너무 열이 많으면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배설물이 딱딱하게 변비가 된다. 지금 한 80 넘으신 노인 한 분이 직장암으로 고생하는데 내가 직접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제자 한 사람이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수시로 내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코치를 받아가고 하는데 한 1년 됐나? 아무런 그걸 안 하고 생식하고 소금만 하고 있습니다. 침하고. 상당히 지금 좋아졌어요. 한 1년 됐는데. 물론 뭐 노인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장암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겁을 안 내는 게 대장암 뭐 통째로 떨어내버리면 전이만 안 되면 사실 겁을 안 내도 되는 게 대장암입니다. 암 중에 가장 생존율이 높은 암이 갑상선암이고 두 번째 유방암이고 세 번째 대장암입니다. 일단 전이만 안 되면은 아무리 암덩어리가 커도 대장은 통째로 잘라내도 되는 기니까 실제로 생존율이 높긴 하지만은 대장 중에서도 제일 고치기 힘든 암이 직장암입니다. 직장암은 잘 못 살려요. 잘 죽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뭐 직장암 자기도 수술하면 잘 못 사는 걸 아니까 그 수술 선택을 안 했는데 지금 점점 전에는 예를 들어 채소라든지 뭐 이런 걸 먹으면 아파서 못 먹고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먹고 뭐 생식 먹으면서 채소도 먹고 반찬 김치 먹고 국물 먹고 이래 하는데 그런 거 먹어도 통증 없이 변도 잘 보고 한답니다. 상태가 좋아졌다는데 내가 직접 안 보니까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대장이 이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래 올라가가지고 그래갖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장에서 이제 대장으로 탁 연결하면서 연결되는 이 부위에 맹장이 있잖아요. 네? 충수염 하는 맹장이 있는데 이 맹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맹장이 쓸데없는 장부라 해가지고 이 맹자가 어두울 맹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석에 있다고 어두울 맹자로서는 이 맹장이 필요 없는 장부라고 해서 참 무시를 많이 했는데 또 저 뭡니까 저 애 지향절개하러 병원에 들어가면 서비스로 맹장도 잘라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필요 없다고 괜히 맹장염 걸린다고 맹장염 못 잡으면 걸린다고 그랬어요. 돌멩이를 먹거나 집 같은 거 그러니까 쌀게 같은 거를 그냥 먹으면 맹장 걸린다고 그래 배웠죠. 그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순 엉터리로 배웠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래 배웠어. 아니 대부분 그래 배웠을 텐데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거 돌멩이 먹어도 맹장 안 걸립니다. 돌멩이 밖으로 나오는데. 예, 돌멩이 먹으면 밖으로 나와요. 지프라이 같은 거 먹어도 밖으로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맹장 걸린다고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그래 배웠는데 이 맹장이라는 게 한참 이후에 맹장의 역할에 대해서 밝혀졌어요. 맹장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대장에 그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세균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근데 대장에 있는 세균 중에서 거의 한 70% 이상은 다 몸에 좋은 세균들이에요. 이 대장 세균에 대해서 요즘에 연구를 엄청 많이 하나 봐요. 서양의학에서. 근데 이 대장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사람 몸의 면역력이 그래 좋아지더라. 대장 세균에 이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대장에 세균을 좋은 세균을 많이 번식하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많이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소화 안 되는 음식들 있죠. 그게 그 아까 그 전대기 뭐야 돼? 쫀득이 쫀득이가 소화되는데요. 아까 그 전대기 팔고기라며 육고기라 했나? 곡식인데. 여기 들어갔어요. 사카린. 아니 그 뭐야? 우거지나 시래기 같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먹으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 섬유질하는 게 있잖아요. 미역에 해조류에 섬유질이 그래 많답니다. 그건 해조류를 많이 드세요. 해조류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옛날에 많이 먹던 진짜 옛날에 맛없을 배고플 때 할 수 없이 먹던 것들을 많이 드세요. 요즘은 하도 많이 먹어서 병이 다 생기니까 요즘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대장의 기운을 아주 좋게 만들어냅니다. 이 많은 세균들 중에 갑자기 설사가 이제 위에서 식중독이 걸리면 위에 있는 음식이 그냥 쫙 밑으로 다 나와 설사로 다 빠집니다. 그럼 설사로 빠져나갈 때 이 좋은 세균들이 다 같이 빠져서 화장실로 다 들어갑니다. 변기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때 이 좋은 세균들이 들어가서 숨는 곳입니다. 안 빠져나가려고. 그게 맹장입니다. 그래서 맹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맹장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맹장을 바로 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설사로 쫙 빠져나갈 때 좋은 세균까지 다 나가겠죠. 네, 맹장 잘라내면요. 또 한 1년 지나면 또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그게 또 20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급하면 잘라내는 건 맞긴 한데 가능하면 안 잘라내는 게 제일 좋죠. 요새는 무슨 해독 해독 다이어트 뭐 한다고 그거 뭐 쭉쭉 빼내고 뭐 살 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다 빼면 안 되는데 그거. 예? 네. 그 좋은 거는 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음식 중에 사실 한 70% 정도는 섬유질로 먹어도 됩니다. 섬유질은 위에도 부담을 안 주고 희한한 게 그렇습니다. 그 곡식에 들어가 있는 섬유질은요 위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우리 흔히 옛날부터 먹던 보리, 현미. 요새는 현미 거의 안 먹잖아요. 그죠? 일부러 현미 만들어 먹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먹었던 게 우리 백미 하는 게 현미였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도정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껍데기를 다 뺏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7분도, 9분도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알아요? 예. 알아요. 장사할 때. 장사하는 사람은 알지. 장사하는 사람은 모른다니까. 7분도, 9분도 하면은 그냥 떡집 하니까 알기고. 근데 젊은 사람은 그걸 몰라. 옛날엔 7분도 해먹지 말라고 나라에서 다속하고 이랬잖아요. 그 쌀 준다고, 먹는 양수 준다고. 근데 그 껍데기라든지 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수 이런 것들이 저게 많아요. 섬유질이 많아. 그 섬유질은요, 위에 부담을 많이 줘. 그 소화가 잘 안 돼. 나이 들수록 그거 먹으면 안 좋아. 소화를 잘 못 시켜. 그래서 소화가 제일 잘 되는 게 뭐냐? 백미입니다. 백미. 우리가 보면 흰쌀밥이 소화가 제일 잘 돼. 그럼 서양 사람들은 밀가루 먹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밀가루를 먹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피부가 약한, 금이 약한 게 대부분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피부가 희잖아요. 희면은 무슨 병입니까? 폐병이잖아. 서양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원래 폐가 약하게 태어나요. 이 사람들은 밀가루는 뭐냐면 신맛이 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신맛이 나는 음식이니까 비위, 폐, 대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은 백미를 먹어야 돼.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또 탄수화물도 많다고 또 뭐라 살찌고 저는 이거저거 따지는 거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건 좋은데 그게 비례해가지고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섬유질. 고기를 드셔도 항상 섬유질을 풀떼기로 갖다가 막 몇 삼씩 해가지고 그래 드셔야 돼. 그냥 고기만 드시지 말고. 자, 요게 이 맹장의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맹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이래갖고 마지막에 학문으로 연결되는 게 직장인데 이 직장 부분이 참 이 암이 걸리면 고치기가 힘든 게 직장하고 요 위에 식도 있잖아요. 식도암 이것도 예후가 참 안 좋습니다. 식도하고 직장은 관이 돼 있긴 하지만 이 관과 살과의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이가 잘 돼. 직장하고요. 그래서 이게 직장하고요. 식도하면 이 예후가 참 안 좋습니다. 이 살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장암이라 해도 직장암은 그래서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항문까지입니다. 콧구멍서부터 항문까지예요. 그 다음에 저 피부까지 다 합쳐서 폐로 봅니다. 자, 폐의 이 검의 성질은요, 계절로는 가을이고 방향은 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건조합니다. 건조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건조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금기가 부족해집니다. 건조한 곳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흰색이고요. 폐병 걸린 사람들이 흰색이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힘이고, 그 다음에 사람 성격으로서는 아주 의리가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금의 기운이 지배하는 부위는 폐경하고 대장경하고 그 다음에 인맥입니다. 사람 몸에서는 손목과 하완, 하완은 요 아래 팔뚝을 말하는데 이쪽에 이제 병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죠.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슴, 코, 피부, 채모, 항문, 맹장, 직장 이렇게 지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대상포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구안화사 할 때 대상포진 얘기했잖아요. 대상포진이 대개가 모맥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주로 이쪽하고 이쪽 폐 앞뒤로 해가지고 이 수포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쪽이 많이 아프죠. 그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프냐 이랬더니 사람마다 다른데 자통이라 그럽니까? 칼로 찌르는 듯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온다 그래요. 아주 심하대요. 대상포진이
안 웃는 것보다 더 아프다 하는 숨을 못 쉬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숨 이 쉬는 통증의 그 정도를 1, 2, 3, 4, 5등급 이래 나누면은 애 놓는 것보다 한 칸 위에 들어가는 게 대상포진의 통증이랍니다. 물론 안 걸려봐서 난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또 쉽게 넘어가요. 어디 철판 같은 데다가 바늘 잔뜩 박아놓은 거 있잖아. 바늘 박은 거. 예, 그걸로 통째로 그냥 음. 때려치는 거야. 그 걸려봤어요? 예, 그러니까 딱 한 번 걸으니까 숨이 안 쉬어져. 예. 나도 심장병 가지고 요번에 심전도 검사하고 그래. 그만큼 아팠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한번 숨을 못 쉬니까. 팔을 움직이는데 등 쪽에 딱 그러는데 숨이 안 쉬지더라고. 그 순간에. 그 엄청 아프다 그러대요. 근데 대개 보면은 대상포진은 몸에 잘 나와요. 그때 알았어. 생강차 아까 여기 있죠? 이거 생강차 이거. 네? 이거 달고 먹고 몸 따시게 해주고 바이러스 죽이는 데는 매운맛하고 몸 따시게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불질도 있고. 예? 불질도 그런 거. 불 지르면 나와요. 네. 어디다 불 질렀어요? 그 상처 나는 부위 있잖아요. 뜸 떴어요? 아니 그 이게 소음 달지면 있잖아요. 달지면 응. 거의 크지 얇게 해가지고 그 상처 위에 이렇게 다 올리는 거예요. 불은 금방 확 타거든요. 그래 몇 분 하면은 거의 다 나요. 그 수포는 없어지지만은 신경에 있는 염증은 안 그런데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 발진되는 부분에 네. 제 아들이 그 저기 뭐 대산포진 걸리는데 제가 그렇게 나서요. 근데 약도 좀 먹어요. 근데 일단은 그 통증 확 없어지더라고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이게 병- 어떤 사람은 몇 달 걸리던데. 저도 한 번 아프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병원 갔더니 네. 수포 올라오고 진짜 아팠어요. 잡았어요. 어떤 사람은 몇 달 걸린다고 수포가 다 그러더라고요. 생기는데 그걸 이제 다 태우는 거죠. 1년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1년 넘어가는 사람이 우리 이모가 지금 그런데 1년 넘어가 그러다가 지금 우연히 보니까 암이 있더라고. 몸이 안 좋기를 걸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수포 다 올라온 다음에 병원 가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거 안 걸리시려면은 아까 저 말씀드렸죠. 대장 기운이 좋아지도록 그 섬유질을 많이 드시라고. 자, 그 다음에 윗 잇몸 상치통은 대장의 병입니다. 그 다음에 변비통, 거골 있는 자리, 어깨, 대장경락이 지나가는군요. 검지 손가락이 멍멍하다거나 꼬부라진다거나 검지 손톱이 짧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엄지하고 검지에 피부병이 잘 생겨요. 이게 습진 같은 게 잘 생겨. 그럼 그 미리 이 폐의 기운이 지금 내 몸에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미리 딱 그 징조를 주는 겁니다. 장부 자체의 병증은요, 가슴통, 앞과 뒤쪽 등까지 포함하여 평만감을 느끼고 아프고 가렵거나 징그러울 정도로 여드름이 난다. 또는 가슴이 답답하고 터지는 것 같다. 등다리에 등드름 나는 사람 있죠? 등다리 여드름 나는 사람. 저는 어릴 때부터 등에 여드름 나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1, 2년 전만 해도 계속 등드름이 계속 났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등이 좀 많이 가려운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폐의 기운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나이가 든 노인 부부들은 밤일이 뭡니까? 등 긁어주는 게 밤일이잖아요. 서로 등 긁어주는 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이 폐의 기운도 약해지기 때문에 등이 가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다 폐입니다. 폐열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등들이에 뭡니까? 이래 끌고 보면 뭐 허연 것도 나고 안에 누른 것도 나오고 하는 거 이거 다 그것도 폐의 기운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폐암, 폐병, 결핵 이런 것 다 그렇습니다. 기침, 해소, 천시, 코에 병이 생긴다. 코가 나쁘다. 비염, 축농증. 자, 비염은 코가 맑은 콧물이 나오고요. 축농증은 누른 콧물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코를 소금물로 씻어내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이거 해줘야 돼요. 축농증, 비염은. 또 감기도 콧물로 오는 감기 때는 무조건
소금물로 죽염수 타가지고 코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시원합니다. 변비, 설사, 대장무력, 대장염 등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염 하나 있는데 천식도 있죠. 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져서 생기는 겁니다. 천식은 폐가 이래 있는데 이게 비관지예요. 이 기관지인데 이 기관지도 공기의 온도라든지 흐름에 따라 가지고 기관지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합니다. 근데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안 넓혀지는 경우에요. 숨을 빨리 쉬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숨을 천천히 쉬어도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빨리 쉬어야 되잖아요. 빨리 쉬는데 이 기관지가 좀 붉으면 공기가 잘 들락말락거릴 텐데 빨리 쉴 때나 천천히 쉴 때나 똑같은 넓이가 되면은 이게 확장이 안 되면은 숨이 가쁘겠죠. 아무래도 뭐냐 공기가 움직이면서 이 기관지 벽에 닿는 이 마찰 때문에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정도의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그게 천식입니다. 근데 이 천식을 고치는 데는 물론 천식이 기관지의 병이니까 폐의 병이긴 한데요. 천식을 고치는 데는 신장을 안 봐주면 안 됩니다. 그게 상학상으로서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의사들은. 천식을 고치려면 신장, 콩팥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콩팥의 기능 중에 납기의 기능이 있거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납기요. 납자는 뭐냐면은 그 수납한다는 돈을 받아들이는 수납한다는 납자입니다. 공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덜숨의 기능이 있어요. 신장의 기능 중에 이 덜숨의 기능입니다. 이 천식을 고치는데 반드시 소금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천식을 고치려면 신장을 강화를 시키지 않으면 천식을 고치기 힘들어요. 덜숨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 이 기관지가 확장되는 기능입니다. 이건 신장의 기능으로 봅니다. 이 동양학에서는. 그래서 보통 천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소금만 가지고도 천식을 고쳤으니까 다른 거 아니고 소금만 그냥 드세요. 죽이면 그냥 드세요. 죽으면 한 달 먹더니면 천식 없어질 거예요. 그럼 며칠 걸어 고치시더라고요. 이게 양방에서 이제 콩팥 위에 부신이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그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이제 호흡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양방에 그게 나온대요? 예.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안 최근에 이제 최근에 그런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들여셨다가 내쉬는 게 잘 안 되고 천식을 들여 마시는 게 안 되는데 그 들여 마시는 게 안 되는 부분이 그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하고 그러게 신기해요. 예. 그래서 신장하고 동양학에는 분명히 덜숨은 분명히 신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방에서 뒤늦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희한한 게 이거예요. 한의학과를 가도 한의대를 가도 또 실제로 우리 이 공부를 하는데 그 우리 동양학 공부를 하는데 납기라는 말을 배워. 나중에 신할 때 신주 납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은 납기의 기운을 납기를 주관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안 해주나서 이 납기가 뭔지를 덜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덜숨을 관장을 한다. 이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강의 어디를 가도 강의 중에 한의대에서도 강의를 안 해. 그 말을. 그 쉬운 말을 안 해줘.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이 공부를 한 사람도 납기가 뭔데? 신주 납기, 신불납기. 신이 잘못돼서 납기를 못한다. 신불납기입니다. 그럼 신불납기가 무슨 뜻이고? 신은 납기를 못한다. 납기가 뭔데? 몰라 사람들이. 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납기는 덜습니다. 기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덜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납기의 기운인데 천식이 덜숨이 안 돼가지고 계속 기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식을 고칠 때는 반드시 납기를 같이 생각을 해라. 자, 그 다음에
비염도 나왔죠. 천식 중에서 알러지성 천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흔히 말하는 꽃가루 알러지 하는, 요즘 의사들 얘기하는 꽃가루 알러지 하는데 어디 꽃가루만 알러지 있겠어요? 자, 알러지성 천식,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피부병, 피부염. 여기 아토피입니다. 요 세 개는 같은 병입니다. 세 개가. 세 개가 반드시 같은 병이에요. 다 피부예요. 피부. 폐. 다 폐고. 그 다음에 염증이죠. 이게 다 천식도 이 기관지 염증도 생겨요. 그러니까 알러지성 기관지염 이래 보면 됩니다. 천식은 다 염증이란 말입니다. 이 염증은 결국은 신하고 또 연결되어 있죠. 소금 같이 가요. 이거 고치려면 소금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알러지성이란 말 뜻은 심포입니다. 심포. 면역력 부족입니다. 심포도 같이 고쳐야 됩니다. 요 병이 세 개가 같이 오든가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오든가 하나만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음식을 좀 짜게 먹어도 됩니까? 짜게 먹어야지. 근데 조금 좋은 걸 쓰라고 했어요. 이건 한 개씩 오는 사람도 있긴 해. 근데 비염은 비염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천식도 천식만 오는 사람이 있는데 피부 알러지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개 내지 세 개가 다 있어요. 네. 자, 정상적으로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모맥이 나와야 정상이죠. 모맥과 구산맥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이거잖아요. 아토피잖아. 이 아토피 이거는 맥을 잡아보면은 100이면 100, 100이면 90 현맥 나옵니다. 저 우리 딸이 여기 아토피 생겼는데 아, 그거 얼마나 생긴 거는 그래 현맥 안 나와요. 홍맥하고 홍맥하고 현맥 나고. 현맥이 거의 나와요. 근데 아토피 쪽은 거의가 현맥이 나와요. 아토피는 가만 놔두면 20살 되면 저절로 나요. 대개가 선천성 아토피가 많아요. 뱃속에서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애미가 잘못 처먹어서 그래. 지 먹고 싶은 것만 먹었어. 애한테 안 좋은 거 먹었어 그래. 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그렇다니까. 꼭 그 핑계는 애기가 먹고 싶어 한다 이러면서 신랑을 한밤중에 심부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어.